여러분이 가장 분노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모욕을 당했을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억울함, 분노, 좌절.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밤새 괴로워했던 경험이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다. 저 사람도 나만큼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분노에 휩싸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방법.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과는 다르게 회사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직속 상사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혼자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매일 같이 들리는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 견디기 어려운 날들도 많았지만 그녀는 버텼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아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상사가 이 프로젝트를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처럼 꾸며 성과를 독차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복수해야 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사에게 따졌을까요? 아니면 그 상사의 행동을 고발했을까요? 그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화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준비했고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결과 회사의 중요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의 상사는 부정한 행위가 밝혀져 회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화내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날 때 그 화를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진짜 복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쏟아내거나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화를 낼수록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화내지 않는 것이 왜 최고의 복수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며
오랫동안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가 혼자 회사를 차린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배신에 대한 분노로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이었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반드시 똑같이 돌려줘야 해.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의 친구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맞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싸움에 매달릴수록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구나.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더 잘 될 거야. 그게 진짜 복수야. 그날 이후 그는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힘을 쏟는 대신 자신의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의 옛 친구가 차린 회사는 초반에는 성장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이 선택한 복수는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직접 싸우려 들면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데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이기고 싶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화내지 않는 복수가 어떤 힘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수를 생각하면 상대를 직접 공격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감정의 포로가 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는 복수가 어떻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자를 본 스승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기고 싶다면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저를 무시할 텐데요. 그럼 저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자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스승은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향해 화를 내보거라. 제자는 난감해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요. 스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그들이 내 감정을 좌우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한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고 화를 낸다면 오히려 상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러면 결국 자신의 삶을 조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반응하면 상대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번에는 이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사의 차별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를 깎아내리고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그들이 모욕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들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결국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고민 끝에 청년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향해 화를 내거나 싸움을 걸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업무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에도 책을 읽고 공부하며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가 성장할수록 동료들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를 가장 괴롭히던 상사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제는 그 상사가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가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직접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켜 상대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곳에 머물고 있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감정적인 반응 대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조롱하며 그를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 장군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저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는 밤마다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는 더욱더 수련에 매진했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장군은 마침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를 조롱하던 사람은 오히려 그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장군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에 얽매였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복수는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명예를 쌓아가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세요. 상대에게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수는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그들이 감히 다시는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복수의 방법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늘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대학에 들어와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놀림을 받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한 친구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곤 했습니다. 그 대학생은 상처를 받았지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상대를 조롱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그때 가서도 나를 무시할 수 있는지 보자.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그는 작은 회사를 차렸고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 그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결국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무시했던 대학 동창이 그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던 그는 그 이름을 보고 순간 놀랐습니다. 자신을 한때 조롱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회사에 취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를 모욕했던 일을 떠올리자 감정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그 대학 동창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듯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하지만 걱정 마. 나는 과거를 따지며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 친구를 회사에 채용했고 이후에도 냉정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오히려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 사람과 같은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원동력 삼아 스스로 성장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방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일 날이 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 사랑했던 연인,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들조차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무시하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고 맞서 싸우고 똑같이 되갚아 줄까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까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이 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조롱당했던 대학생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때 그를 무시했던 친구는 스스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한 여인이 결국 용서를 선택했을 때 그를 괴롭혔던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성장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과거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그 상처를 밑거름 삼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복수를 꿈꾸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여러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장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더 깊은 행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는 순간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그림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방식의 복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현재 누군가에게 이런 복수를 꿈꾸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